반갑습니다. 3학년 컴퓨터 시스템 일반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정은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방책에 의해서 또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올해도 여러분들은 언제까지가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분간 온라인 수업과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받는 대면 수업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수업을 병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수업을 받는 여러분들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저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영상을 통해서 보는 수업이 피곤합니다.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충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영상 수업을 한 것을 결과로 올해는 좀 더 새롭게 제가 해보았는데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기법을 넣는 게 아니라 단순함의 진리를 제가 적용하여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과 오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이 두 가지를 접목해서 지금처럼 파워포인트에 화면을 띄우고 그리고 오캠으로 다시 녹화를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파워포인트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앞으로 온라인 수업을 비대면 수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시간 단원 1. 정보의 표현입니다. 정보의 표현.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진행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펴놓고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과서는 9페이지, 교과서 9쪽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의 표현 1. 자료와 정보. 자, 먼저 오른쪽 상단에 오늘 학습 목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학습 목표 자료와 정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은 오늘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바로 감지할 수가 있는데 딱 핵심 키워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자료, 정보 이 두 가지 용어가 되겠습니다. 사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료가 무엇이며 정보가 무엇인지 자료의 개념과 정보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아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자료와 정보를 잘 적절하게 조합해서 컴퓨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응용만 할 수 있다면 오늘 학습 목표에 여러분들은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 자료와 정보.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며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 자료, 즉 데이터를 입력하여 처리 과정을 통해 정보를 생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어볼 때에 저는 머릿속으로 세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보를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를 찾죠. 우리가 컴퓨터로 정보를 찾는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그림이 무엇이냐? 바로 자료라는 그림과 그리고 뭡니까? 정보라는 그림, 그리고 컴퓨터라는 그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어떤 관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순서를 한번 나열을 해본다면 먼저 자료가 있고 이 자료를 컴퓨터가 입력을 받아서 컴퓨터가 입력을 자료를 받으면 컴퓨터가 계산을 하겠죠. 예, 주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정보가 되겠죠. 정보. 다시 말해서 자료,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정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얻게 된다는 사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면서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료와 정보의 개념. 자, 자료와 정보의 개념. 1. 자료 데이터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한 단순한 사실이나 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자료는 우리가 컴퓨터에는 자료를 데이터를 넣어야만이 정보를 만들 수가 있어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뒤섞어서 어떠한 특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자료는 단순한 한 개가 정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많은 자료를 섞어서 프로세싱하여 정보를 만든다고 봤을 때에 이러한 자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상적이거나 소설적이거나 가상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그런 거짓의 정보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실제 관찰하는 그 값이나 또는 사람들이 측정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값. 그래서 이렇게 관찰과 측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수집한 이러한 사실 또는 이러한 값을 우리가 자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2는 6이 나오게 됩니다. 3, 2, 6 이렇게 해서 곱셈해서 3과 2를 곱하면 6이 나오죠. 이때에 3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는 뭡니까? 하나의 값이죠. 어떤 정의된 하나의 값입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러한 값을 곱하여서 6이라는 정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 컴퓨터는 쓰레기를 컴퓨터에 넣고 계산을 하면은 결과값은 쓰레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프로세싱하여 만들어낸 정보는 사실값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런 말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료는 가상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얻어진 진실된 사실이나 값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 자, 이 정보 information 정보를 우리가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정보는 그럼 무엇인가? 즉 수집된 자료를 가공, 처리하여 이용자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컴퓨터가 만들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여기 자료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뭐가? 컴퓨터가 정보를 만들었죠. 어떻게 했어요?
가공한다 그랬죠. 가공. 이 가공이 바로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자료를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컴퓨터가 계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정보가 출력이 되어 놓는 거죠. 많은 자료가 입력이 돼서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결과물, 정보라는 출력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출력물은 화면으로 우리가 출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프린터를 통해서 우리가 종이로서 우리가 프린터로 우리가 결과물을 볼 수도 있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료, 정보를 우리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정보를 얻기를 원합니다. 고급 정보 또는 일반적인 정보, 많은 다양한 정보가 있겠죠. 이러한 정보가 정보화 시대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쉽게 무료로 이용했으나 지금은 정보화 시대이다 보니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도 알 수 있는 것을 정보화해서 이러한 정보를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요? 돈을 지불해야 된다. 정보가 유료화 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정보는 좀 더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3번에 보면 지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쩌면 정보나 지식이나 좀 비슷한 개념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식. 그러면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은 knowledge, 영어로 knowledge, 여러분 지식이라 하죠. 자, 지식의 개념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양한 정보가 축적되어 특정 목적에 맞게 일반화된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양한 정보가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과정과 시간을 거쳐서 축적이 되어서 어떠한 특정 목적을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반화된 그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많은 이런 수없는 이런 정보들이 세월이 흘러서 변함이 없기 때문에 훗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정보를 떠나서 이제는 그것을 지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뭡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학문을 배울 때는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지식보다는 정보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다는 것은 정보가 많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식과 정보는 똑같은 동일의 개념은 아닙니다. 정보는 순식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정보지만 지식은 일반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훗날 오랫동안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정보보다 좀 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화되고 고착화되어 있고 변함없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람의 인식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사람의 인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네 번째, 자료 그리고 정보 그리고 지식의 관계. 자, 밑에 보면은 자, 지식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지식은 정보의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은 자, 먼저 무수히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가공. 자, 컴퓨터에서 가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공장에서 가공한다 이런 말을 하죠. 예,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뭐 만들어내는 상품 또는 자르고 칠하고 깎아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뭐 이런 거죠. 어쨌든 자료를 무수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가공을 한다. 컴퓨터에서 가공을 한다는 개념은 계산을 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계산을 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계산할 때에 컴퓨터에서는 이 가공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처리한다 이 말이죠. 처리. 컴퓨터가 많은 자료를 받아서 프로세싱, 즉 처리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뭘 만들어낸다고요?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정보를 만들어내면 이러한 정보를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필요하게 될 때에 이 정보는 역사적으로 계속 남겠죠. 그러면 지식으로 이제 이것이 고착화된다는 거죠. 고착화, 고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훗날 이제 이런 정보로 만들어진 것을 지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배우게 되고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뜻을 알았고요. 오늘 세 가지 키워드는 자료와 정보라고 했는데 하나를 더 넣어서 지식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정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교과서에서 교과서 규쪽에서 표현하는 대로 우리가 좀 더 알아본다면 일기예보를 하나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일기예보를. 자, 일기예보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지역 조사 측정 값인 기압, 온도, 풍속이 자료이고 이 자료를 통해 일기도라는 정보가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여러분들 매일마다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지는 이 일기예보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일기예보라는 검색어를 넣게 되면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일기예보를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상청에서 만드는 일기예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일기예보라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압을 알아야 됩니다. 기압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 통상적으로 우리가 고기압일 때는 맑고 저기압일 때는 흐리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죠. 그래서 먼저 기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압을 알면은 비가 올 것인지 아니면 맑을 것인지 판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온도. 그 다음에 풍속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풍속. 바람의 방향, 바람의 속도를 이야기하죠. 바람의 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자료. 자, 일기는 어느 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전 지역 또는 전 세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여러 지역의 조사 측정값이라고 그래 이야기했죠. 여기 여러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경상도 크게 말해서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 서울 이렇게 충청도 이렇게 지역들을 전체적인 지역들을 골고루 기압과 온도와 풍속을 측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기압과 온도, 풍속은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진 사실이나 값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되겠죠. 자료.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일기도라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이것을 일일이 다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계산을 하자면 이거를 다 계산하고 이거를 도표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중요한 사실이 있죠. 정보는요,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할 때에 제공되어야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기도를 사람의 손으로 만들게 되면은 내일 아침에 일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러한 기압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아침까지의 기압과 온도 풍속을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당장 몇 시간 이후에 5, 6, 7시간 이후에 일기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계산에 의존하다 보니 수공으로 계산을 의존하다 보니 시간이 초과됨으로 인해서 제때 제공해야 될 정보를 그 시간에 제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지난 내일 아침에 일기를 내일 점심이나 저녁 때 제공이 된다면 이거는 정보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이용합니까?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참고로 일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의 상식을 뒤엎는 바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일기도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압, 온도, 풍속은 자료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기압, 온도, 풍속이 슈퍼컴퓨터 안에 입력을 하여서 어떠한 일기를 만드는 이 시스템을 이렇게 프로세싱하는,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세싱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일기도라는 정보가 나와집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한 내용, 자료와 정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했습니까? 예, 첫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설명한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은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정보,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